네, 편의점에 이어 이 백화점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나 여파로 실적 부진, 이 대부분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유통주만이 괜찮은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 시즌 쇼핑 시즌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의료업종을 비롯해서 유통업종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니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도나에도 불구하고 이 유통주 좀 괜찮았어요. 이 편의점과 백화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3분기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예. 나눠보면 이제 백화점은 추석 특수 영향으로 호실적을 보였고요. 편의점은 성수기와 더불어서 외출 증가에 따른 좀 수혜를 입었습니다. 또 면세점은 탑라인은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 차별화가 각 업체별로 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백화점이 채널 신장률이 누계로 19.6%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유는 명품, 패션, F&B, 고루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편의점은 채널 신장률 10.4% 누계를 기록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점포 수, 점당 매출액, 그리고 수수료 모두 상승하는 아주 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 아까 면세점은 탑라인을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볼륨 자체는 광군제 영향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일부 업체들은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판관비 같은 마케팅 비용, 알선 수수료를 집행을 했고 또 일부 업체는 내년에 인천공항 그 임차료를 좀 선집행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이 또 자료조사 업체 이 FM 가이드에 따르면 유통업종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한 9조 400억 원 정도, 이 1개월 전보다 한 6%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뭐 올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럼 내년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우선 내년 실적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트래픽 정상화, 물가 상승, 그리고 비용 통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내년 성장세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성장률은 견조하게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4월에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부터는 보복 소비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경상 수준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유통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만들어야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트래픽 정상화가 올해 4월 이후부터 내년까지는 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채널별로는 조금 다른 효과를 주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눠서 좀 살펴보면 백화점은 물가가 상승을 하면 결국 브랜드 제품들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출을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이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황형 소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통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커머스 사업 부문을 가진 뭐 대형마트나 뭐 백화점 이런 업체들이 올해부터 좀 비용 통제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도한 배송 횟수를 줄인다거나 새벽 배송이나 야간 배송 같은 걸 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온라인 거래액으로 불리는 것 그 성장세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좀 수익성으로 승부를 보게 되는 연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국내 유통주들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제 발표된 이 미국 유통업체죠. 이 타깃이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3분기도 그렇고 이 4분기 전망도 하향 조정 발표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 뭐 가져가도 좋을까요? 이제 타겟은 연간 가이던스를 계속 안 좋게 내고 있는데 월마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월마트는 타겟 매출의 5배 정도를 내고 있는 대표 유통업체고요. 이번 실적에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매출액은 비슷한데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기존 마이너스 11에서 13% 가져가던 거를 6.5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식품 매출이 증가했고 또 일부 재고의 해소 덕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최근 유류비를 포함해서 물가 상승 때문에 약간 가성비를 중요시하고 품목당 지출할 수 있는 지출 가능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이런 소비 형태가 결국 3분기 대형마트 할인 품목을 구매하는 것으로 좀 이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대형마트는 이런 뭐 패션이나 이미
임의 소비재 주문보다는 필수 소비재 위주로 좀 재고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고용, 판관비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라고 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대형 마트들도 미국 대형 마트들이랑 비슷한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전망 나오는 가운데 국내 유통주 가운데 이 최선호주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 예. 산업에 들어있는 BGF 리테일 탑픽으로 두고 있고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리면 첫 예. 번째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를 가장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인구 구조 비중이 1인 가구의 비중이 예. 전체 가구 수에서 40.3%를 초과를 했고요. 2030 세대의 1인 가구 수가 3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 1인 가구랑 딩크족 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대형마트와 더불어서 소규모 점포가 매출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가 없는 가구에서는 주거지 인근에서 굳이 대량으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나 딩크족이 늘어날수록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HMR 같은 식품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는 비식품 대비해서 마진이 높습니다. 실제로 19년 식품 매출 비중이 22년 3분기 대비해서 0.5%좀 상승을 했고요. 4분기 거쳐서 저는 내년에도 좀 불황 수혜를 따라서 식품 비중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PS가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 EPS가 상향된다는 것은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주는 요소입니다. 예.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제 20배 넘게 받고 있었는데 최근 18배를 기점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거는 15배를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EPS가 상향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하락된다면 14배를 하단으로 잡고 좀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이 의류주도 담당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류주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의류주는 좀 어떤가요? 어쨌든 환율 효과도 있어서 좀 의류주도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탑픽도 한번 같이 꼽아주시죠. 네, 우선 의류주는 내년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요소들이 산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보복 소비로 수혜를 입었던 중소형 업체들보다는 내년에도 꾸준히 현금을 창출시킬 수 있고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대형주로 2개 있는데요. 예. FNF랑 필라홀딩스입니다. 탑픽은 FNF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MLB라는 브랜드의 성공적인 중국 안착을 말씀드리고 있고 예. 내년 약 1,000개 정도의 매장 수를 갖게 됩니다. 이게 중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포괄하고 보지는 않고 아직 중국 시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M&A랑 지분 인수한 회사들이 내년에는 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그 계획을 발표한다면 그게 좀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류주 탑픽 FNF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니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